네, 안녕하세요. 이 필기 대표 기출 40제 1강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운동 생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들 그리고 실제로 출제됐던 필기 문제들에 대해서 4강에 나눠서 저희가 이렇게 기출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엔 유산소 시스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이 정답 같은 경우에는 1번 장기간의 저강도 운동 시 사용되는 것으로 유산소 운동 시스템은 산소를 활용해서 천천히 ATP를 합성하기 때문에 무산소 시스템보다 단기간으로 운동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장기간 운동에 적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구성 운동에 의한 지근섬유의 생리적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 2번 마이오글로빈 함유량이 감소하는 건데요. 이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에 근육세포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근력 운동에 의해서 근육이 증가하게 되고 산소 분화가 높아지면 당연히 마이오글로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마이오글로빈 함유량이 감소되는 것은 오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번 문제 해수면과 비교해서 고지 환경에서 운동 시 생리적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최대화 운동 시 동맥혈, 상하, 헤모글로빈 포화도는 감소한다 인데요. 이 고지 환경에서는 산소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체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박수와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최대화 운동 시에 심박수와 심박출량이 감소하지 않는다가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문제 적혈구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으로는 정답이 3번 전체 혈액량 대비 혈장량 비율이 높을수록 적혈구 용적률은 낮다가 정답인데요. 이 적혈구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혈액량에서 적혈구가 지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혈장 비율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적혈구 비율이 감소해서 적혈구 용적률은 낮아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골격근의 수축 형태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으로는 요 4번 동일 근육에서의 신장성 수축은 단일성 수축에 비해 같은 속도에서 더 큰 힘이 생성된다. 정답인데요. 동일 근육에서 신장성 수축은 단축성 수축에 비해 단일 근육에서 더 큰 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성 수축 같은 경우엔 단축성 수축에 비해 더 큰 힘을 생성하고 신장성 수축에서 근육이 늘어나면 더 많은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이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4번 신경근 접합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주어진 설명은 운동 뉴런의 말단과 근섬유에 집합되어 있는 기능적 연결 부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공간으로 이 신경근 접합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7번 문제 또한 이렇게 보기를 보고 설명하는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이 정답은 1번 이제 동방결절을 의미하고 있고요. 동방결절 같은 경우엔 우심만벽에 위치하고 있고 심장 수축을 위한 전기적 자극이 시작되는 구조로 위의 설명은 이제 동방결절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8번 문제는 운동하는 근육으로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국소적 내인성 자율조절 요소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은 2번 부신수질로부터 분비되는 카테콜라민이 정답입니다. 이 카테콜라민 같은 경우엔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전신적인 자율조절 요소를 작용하여 심박수와 혈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소적 내인성 조절 요소가 아니며 주로 전체적인 생리적 반응을 유도하는 역할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도 보기에서 설명하는 신경세포 활동 전이 단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정답 같은 경우엔 3번 재분극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칼슘 채널이 열려서 칼슘이 세포외로 이동하면 세포 내부에 음전하를 띠는 단계가 설명되고 있죠. 이 단계 이후에는 칼슘 채널이 닫히고 칼슘 세포의 유출이 줄어들면서 안정막 전이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신경세포 활동 단위 단계 중에서 재분극기에
해당되고, 제분극기는 세포가 안정막 전이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이 단계에서 칼슘이 세포외로 이동해서 세포 내 전하, 음전하로 돌아가는 과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네, 1번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주어진 보기에 따르면 운동 중 호흡계 전도 영역의 기능으로 묶인 것은 이 기역과 디귿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호흡하는 공기에 습기를 제공하는 기능은 이 기역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호흡계 전도 영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디귿, 공기를 여과하는 역할을 한다 역시 호흡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1강 문제를 마무리하고 저희 2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